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불륜, 친일, 좌익의 굴레 속에서 무너진 조선 최고 마스크를 가졌다는 김소영입니다. 1930년대 말 조선에는 새로운 제네레이션으로 일컬어지는 여배우들이 있었는데 문예봉, 김신재, 현순영, 김소영이 그들로 그중에서 외모로는 김소영이 탑이었습니다. 1939년에 나온 모던 일본 조선판에 김소영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으로 표지 모델로 등장했는데 잡지에서 김소영을 가리켜 청초하고 영리하며 아주 위험한 느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감독들의 좌담회에서도 김소영을 가리켜 마스크는 조선 여배우들 중 제일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김소영의 본명은 김혜득입니다. 그녀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 1929년 집안이 몰락한 뒤에 대화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 중퇴하고 배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1921년에 아버지를 따라 개성으로 이주하여 호수돈 보통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925년에 다시 아버지를 따라 경성부로 이주하여 배화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가 1929년경 중퇴했는데 이 무렵 가세가 기울면서 배우가 되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16살에 집에서 나온 김소영은 17살에 일명 추적양으로 불리는 추민과 결혼했는데 추민은 좌파 사상가로 연극관계 일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추민의 프러포즈는 집요했는데 경양파가 주도한 신건설 사건에 연루돼 감옥살이를 하고 추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정 공세에 굴복해 청혼을 받아들였는데 17살 때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는 이 결혼에 반대했고 김소영은 가출을 감행했는데 김소영의 친구들이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 조선관의 한 방을 빌려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두 사람은 중학동에 신혼집을 차렸는데 미술 감각이 좋은 추민이 독특한 색감의 벽지를 발라 분위기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소영은 신혼생활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는데 부모가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신혼집에 드디어 아버지가 들이닥쳤습니다. 김소영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자 아버지는 뜻밖에도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결혼식은 올려야 하지 않겠냐? 저희는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여기 살림한 지 넉 달이 되었습니다. 허허, 그렇게 세상 모르게 한 것이 무슨 결혼인가? 제대로 결혼식을 올려야지. 이렇게 그녀는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 후에는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으나 좌익 운동을 하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었고 구속 수감되는 때도 많았습니다. 김소영은 1931년에 방아타령이라는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했지만 영화의 평은 좋지 못했는데 1927년 뿔 빠진 황소로 영화계에 데뷔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본인은 방아타령이 데뷔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무성 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면서 토어르와 낭만좌, 동양극장 등 당대 연극계를 이끌었던 극단에서 연극 배우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자 더 이상 연기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남편 없는 남한산성의 신접살림은 고데기 짝이 없었고 둘째 아이마저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시피 하는 며느리를 보다 못한 시부모가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권했으나 소영은 친정에 가는 대신 이규환 감독의 무지개에 출연했는데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방아타령 이후 1930년대 후반 안성경 연출의 심청, 최인규 연출의 국경, 이병일 연출의 반도의 봄 등 흥행 영화의 연속 주연으로 출연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기채의 회고에 따르면 주연급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된 심청에서 보여준 김소영의 연기는 여성적 매력이 넘치며 다른 배우들이 따르기 힘든 신기한 연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익힌 발성 등은 그녀를 스타로 만든 심청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은데 안성경 감독은 김소영을 평범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가 아니며 세파에 시달리면서 비롯된 애수를 가졌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명랑한 성격의 김소영은 무대 경험을 통해 발성이 잘 훈련되어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조선적인 미인으로 여겨져 당시 유행하던 양토색 구연에도 유리했습니다. 김소영은 평소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듯 심청 성공 후에 한 인터뷰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묻는 말에도 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연기해보고픈 역을 묻자 암흑가에 타는 이라는 미국 영화의 조 테일러 역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암흑가에 타는
전과자였던 남편 에디 테일러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사형을 선고받자 탈옥을 하고 아내 조는 남편이 연락을 취하자 바로 달려가 그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던 상황으로 조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 달아나다가 총격을 맞고 사망하며 에디도 아내와 함께 죽고 맙니다. 이때까지 김소영은 추민과 함께한 날들이 얼마 되지 못했는데 김소영은 이런 상황이 걸핏하면 잡혀가서 함께 지낼 수 없는 추민과의 사이와 같이 느껴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1939년에 김소영은 국경에 출연했는데 이 영화에서 김소영이 맡은 영자는 전과자인 약혼자를 위해 색주가를 전전하고 다른 남자의 아기까지 낳게 되는 등 풍파에 시달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소영은 타락하고 냉혹한 모습을 지닌 여인을 잘 연기했는데 영화의 호평보다 더 큰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김소영이 남자 최승희라 불릴 만큼 유명한 무용가 조태권과 도쿄로 사랑의 도피행을 했던 것으로 이 희대의 스캔들은 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소영이 단지 조태권과 바람을 피운 것만이 아니라 그때 촬영하고 있던 영화감독 최인규와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밖에서는 사내들과 바람을 피우고 안에서는 딸을 학대하는 여자라고 보도되었는데 그녀는 추민과의 사이에서 딸 추남이를 낳았고 남이는 남한에서 결혼하여 이남 3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김소영은 최인규에게 추민과는 이혼했다고 말했는데 최인규는 유부남이었으니 어떻게 되든 불륜의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인규와 살림을 차린 김소영이 하루아침에 조태권과 도쿄로 달아났다는 것인데 조태권도 유부남이지만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5달 만에 도쿄에서 돌아온 김소영은 그 후 2달 만에 해명에 나섰는데 추민과의 이혼은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년간의 별거로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은 맞았습니다. 이때 추민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몸이었는데 최인규와 바람을 피운 것은 잘못이지만 딸을 학대한 일은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최인규는 그전에도 카페 여급과 살림을 차리기도 하는 등 가정에 성실한 남자는 아니었는데 마치 자기가 유혹해서 가정이 파탄 난 듯이 쓰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재기를 꿈꿨지만 시대가 좋지 않았는데 태평양 전쟁에 돌입한 일제는 이후 선전 영화들을 제작하기 시작하고 여배우들도 여기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부의 이미지를 영상과 현실 양쪽에서 모두 가지고 있는 김소영에게는 비중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세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은 어용 영화 감격의 일기를 비롯해 여러 편의 군국주의 옹호 영화에 출연한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연극 영화 부문에 포함되었는데 이 명단에 영화 부문에 포함된 여자 배우는 문예봄과 김신재, 복혜숙, 그리고 김소영까지 4명입니다. 광복 후 좌익 계열 영화인 단체인 조선영화동맹 집행위원을 맡았는데 전 남편 추민이 영화동맹의 서기장이었고 1947년부터 한국방송 라디오극회 소속으로 라디오 드라마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활발하게 연극 무대에 올랐는데 연극 귀국선에서 김소영은 위안부 춘자 역을 맡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일까? 이것은 확실히 조선이란 조국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비극이며 또한 조선 여인들의 비극의 한 토막이다. 조선이 해방되었으니 춘자와 같은 불쌍한 여인들의 고국이 무수할 테이지. 그네들도 사람이니까 시커먼 피눈물로 물들인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한 사람의 조선 여성으로서 재출발할 것이다. 나는 바라노라. 춘자와 똑같은 불행한 운명으로 해방된 고국에 돌아온 모든 여인들이여. 아무쪼록 과거를 낭망하고 또 낙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화려한 무궁화 꽃이 만발한 화원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씩씩한 재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김소영은 이후 여성의 정조관에 대한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여자의 정조를 물품처럼 취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남성적이고 폭군적이며 여성에게 야비한 주문을 해온 도덕관념이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이것은 분리는 남녀가 같이 한 것이지만 단죄의 칼날은 김소영에게만 떨어졌던 지난날에 대한 항변이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 추민과 그녀와 같이 활동했던 여배우 문예봉 등은 월북을 했지만 김소영은 남편 조태권과 함께 남한에 남았습니다.
김소영의 마지막 출연작은 안중화가 연출한 수우였는데 해방기의 혼란 속에서 어떤 배우들은 인생을 걸고 북한을 택하고 어떤 배우들은 남한에 남았으며 어떤 배우들은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좌익 계열 연기자라는 눈총 때문에 조태권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나 이민 생활 중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조태권은 귀국했으며 김소영은 말년에 한때 귀국하여 유일한 혈육인 딸 추나미와 함께 살다가 다시 도미하여 LA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에서 연기 공부를 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포기하고 미 국무성이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일자리를 얻어 주로 방송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동양학 전문서적 출판사로 옮기고 10년 동안 한국어 교정 일을 맡아 했고 시력이 떨어져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자 미용사 자격증을 얻어 미용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모양처의 표상이 되지 못하고 부록에 가까워진 여배우의 또 다른 선택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와병으로 1989년에 사망해 LA 근교 로즈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사 속의 사랑은 불륜, 친일, 좌익의 굴레 속에서 무너진 조선 최고 마스크를 가졌다는 김소영이었습니다.